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보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죠? 좋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강의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주로 하는 강의는 손자병법, 또 이순신을 국내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강의, 여러분 일생일대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적어놓은 시간을 가집니다. 제목이 뭘까요? 시작! 매일 매 순간 꿈을 만지라. 매일 매 순간 꿈을 만지라. 그 제목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가 날아가죠? 이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새를 보면은 어떤 새는 아주 낮게 날아가고 어떤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요. 그런데 조리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어느 높이로 나는가? 그것은 새가 가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참 높이 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몸이 그쪽으로 쫙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생각의 차이에서 높이가 결정됩니다. 잘 보세요. 생각이 높이를 결정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생각이 높이를 결정한다. 다시 시작! 생각이 높이를 결정한다. 다시 밑에 거 시작! 우리는 꿈을 될 수 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강연을 하면서 똑같은 강연을 들었지만은 그 후에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앞으로 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특별하게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올 입장이 아닌데 왔어요. 왜?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생활 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이 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죠? 보세요. 왔다 갔다. 오케이. 다시 할게요. 앞에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것도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대요. 굉장히 약하게. 건드리면 그냥 넘어질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약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면서 너무 약해서 3일 동안 거의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셈이죠. 이런 아이였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 가난했고 또 몸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또 그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하여튼 그런 최악의 가정에서 이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전우들이 이런 줄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최악의 상황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꿈을 꾸셨구나.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어보세요.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꿈을 발견한 뒤에 꿈을 향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지금부터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누군가 알아맞히는데 여러분 금방 답은 사실 나와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그 병약한 아이가 30단의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 박사학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미국 제2천문대학 교원 교수를 하면서
80개의 고급도 함께 실제로 3년 동안 손자병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교수하고 부총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의 현직 교수입니다. 그리고 최종문화상이라고 특별한 상까지 타면서 수많은 군대 사회의 상을 다 타게 됩니다. 그리고 36개의 젖을 출간했죠. 대충 아시겠죠, 누군가? 완만한 손자병법. 이것은 교보 베스트셀러 6위까지 올라간 책이 되었고, 인생병법은 문체부 부수 학술도서로 선정이 되고, 영화 명량을 자문하면서 나온 책, 진짜예요. 우리 사단장님도 갖고 계시는데, 안보도서로 선정이 됩니다. 기네스북 10위까지 올라가고,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방송을 다 출연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42개 나라의 전적기를 답사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삼성, 굴지의 모든 대기업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고의 몸값으로 서로의 영순, 말 그대로 영순,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왔죠? 너무 시시하다, 그죠? 누구게? 이 복장을 맞추려고 사실은 이 빨리 세탁 찾아왔어, 이게. 똑같죠?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고 또 정말 남들처럼 여러 가지 갖추지 못하고 부모님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자식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깜깜해, 앞이 안 보여. 그리고 군대 왔어, 지금. 군대 왔어. 어떻게 이 군대를 떼오나 미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고향은 우리 사단장님과 같은 고향입니다. 그 깡촌에서 사단님도 나셨잖아요. 문제는 꿈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리 힘들고 불우하고 도대체 희망이 없다, 그 순간에 내가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마침내 그가 창안한 꿈의 법칙 에스크. 그건 위대한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겁니다. 국내 수많은 곳에서 지금 강연하는 이 내용이 강연이 됐어요. 지금 이 장면은 중국 의회에서 중국 전체 CEO를 모아놓고 강연했던 장면입니다. 다음 달 시카고 가서 시카고 TV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달은 LA 가서 LA 우리 방송에서 독점 방송을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대충 인식이 됩니까? 네.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것으로. 그래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군생활도 멋지게 바꾸고 인생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저는 갖고 있어요. 수많은 성공 사례.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책을 못 가져왔는데 내일 오후에 이것을 다 모은 에스크 2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오늘 표지로 나왔죠. 첫 장면에 청년들이 막 외치는 것. 그것이 매일 매순간 꿈을 만지라. 그 책 제목으로 내일 오후에 책이 출간됩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한 같은, 무한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등산해봤나, 이렇게 겨울에?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한데, 이 어려운 등반을 성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뻔하잖아요. 뭘까요? 자, 꿈에 이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작!
그렇죠? 그 어렵고 힘든 등반이지만은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꿈의 원리고 성공의 원리입니다. 지금 브라이언 트래시라든가 카네기, 스티븐 커비 이런 모든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꿈을 성공시켰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정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걸 따라가면은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꿈의 법칙 애쓰고 이 법칙도 그들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월등한 법칙인 것을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선접했어요. 저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손자병법 저는 15,000번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15,000번. 신문에도 크게 났죠. 전문 달에도 아시아 경제시도 전 페이지를 거쳐서 저를 기사화시켰어요. 손자병법을 15,000번 읽은 사람.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고 이 성공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수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성공자의 법칙을 뽑아내고 만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만드는 법칙이 꿈의 법칙 에스입니다. 독특한 책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꿈의 법칙 에스는 바로 그런 것인데, 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군생활도 잘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 꿈의 법칙 에스를 따라가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마 이 전제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지 몰라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집을 잘 보세요. 이 집을. 이 집이 누구 집인가를 좀 빨리 판단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제 명함을 드릴 거예요. 명함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서점 가서 제 책이 다 있어요. 어느 서점이나. 제 책 중에 만만한 손자병법, 명량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그 책을 가운데에 딱 주시면서 명함을 제출하면은 그 책을 정가에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정가에 사면 돼요. 답을 잘해야 돼요. 이 집은 역사적인 집입니다. 잘 보세요. 이 집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집보다도 중요한 집이고 이 집이 없으면 역사에 중요한 한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이 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이다. 운동을 보니까 답을 탁 하러 맞춰놨다. 빨리 시작. 누구지? 박사님 집입니다. 에? 박사님 집입니다. 거기 잘 얘기했다. 나중에 보자.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 집이. 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죠? 비록 흐름하고 진짜 촌의 저 선상 그 독동 민동굴 구석에서 다 찌그러져 가는 저 집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도 의미가 있고 우리 중대장님도 의미가 있고 우리 전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거 크게 외쳐. 시작!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때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구죠. 지구 막 돌아가요. 이 지구가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이거 뭐예요? 영어로 읽기 시작. 오, 발음 좋다. 더 크게 시작. 오, 좀 더 크게 시작. 갤럭시. 갤럭시. 여러분 발음 다시 시작. 갤럭시. 갤럭시. 이것이 은하계 우리말로. 은하계는
지구 같은 행성이 1000만 개가 있어요. 1000만 개. 몇 개? 1000만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고, 또 그 갤럭시도 우주에 또 몇 개? 1000만 개가 있대요. 대단하죠, 이 우주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확률을 따지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10에 22승분의 1의 확률로 지구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보세요. 뭔가 아시죠? 여러분 많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 몇 분의 1? 여러분 한 명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확률이 3억 분의 1로 태어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에 태어나고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돼요. 보세요. 그 확률이라는 게 10의 22승분의 1에다가 3억 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확률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이건 참 신비한 겁니다. 그냥 뭐 부모님 둘이 많아서 좋아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뭐 해.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건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꼭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알아맞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뭐 하는 그림 같아요? 뭐 좌절하는 그림. 그지? 자, 여기서 두 번째 전제 시작! 한계를 걷는 순간에 나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끝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군생활 뿐만 아니라 일생을 걸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뭐예요? 벼룩이 많지. 벼룩이 저렇게 크게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벼룩이 많죠? 질문할게요. 벼룩의 낱짝이 어느 쪽에 있어요? 벼룩의 낱짝. 얼굴짝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저것도 물으면 헷갈려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왼쪽, 오른쪽? 확실해? 자신 없어. 벼룩에 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누가 말했어? 어떻게 알아? 네, 못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찍었다고? 61사단이면 찍는 우리 병사가 있네. 잘 찍었다. 답이다. 나중에 받아가 이거. 잘 찍었다. 여러분, 벼룩에는 간이 없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간이 없대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어쨌든 벼룩이를 보면은 요놈이 참 신기해요. 자기 몸에 137배를 뛴대요. 뛴대요. 조그만 벼룩이가. 그런데 보면은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 로스차일드라는 이분은 평생을 벼룩만 연구한 벼룩 박사입니다. 벼룩 박사. 이 벼룩 박사가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실험이에요. 이거 실험. 요 안에 벼룩을 넣고 뛰게 하니까 팍 뛰었어요. 팍 뛰었어요. 그런데 위에 뚜껑을 탁 덮었어요. 딱 뛰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뛰는 순간 머리가 탁 부딪히니까 툭 떨어졌어요. 또 팍 뛰다가 머리가 부딪히면 툭 떨어졌어요. 5분간 걸렸죠. 5분간. 그리고 뚜껑을 탁 벗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탁 뛰다가 그 정도 높이에 대해서 지가 알아서 툭 떨어져버려요. 탁 뛰다가 자기가 뛰다가 머리가 부딪힌 컵의 높이 정도 돼서 알아서 툭 떨어져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가 밑에 비커에 밑에 알코올로 불을 질러버렸대요. 밑에 뜨겁잖아요. 뜨거워져. 그러니까 이놈이 또 놀래가지고 팍 몰래 뛰던 높이까지 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가 한 유명한 결론이 많이 알려졌어요. 모든 한계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답니다. 이 유명한 벼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건 벼룩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다. 한계.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요 소년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어요. 보니까 팔이 안 보이죠. 팔이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얼마나 좋아질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속에 한계를 걷지 않았어요. 한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보세요.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응? 제시카 콕스. 제시카 콕스. 이 여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보세요. 머리를 다 혼자 다 하고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자판 다 치죠. 또 보면 글씨 다 쓰죠. 또 나가서 발표하죠. 실시간 모습이잖아요. 그죠? 태권도를 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2단 그 심사를 하는데 한쪽 두 다리 가지고 참 잘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놀라운 것도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장애인용을 하지 않겠다. 장애인용. 정상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비행기를 조종해요. 그것도 놀라운 것은 정상인의 그런 모습으로 비행기 조종합니다. 장애인용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고?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적어요. 적어. 빨리. 적어. 여러분 수치 다 적어요. 앞으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뭐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단지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군생활 힘든다. 어렵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내 마음을 몰아준다. 그런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군대 왔어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안 된다. 나는 벌레부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본 옥스퍼드 캠브리지 사전을 만드는 회사가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이 뭔가? 캠브리지 옥스퍼드 사전 만드는 회사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소녀를 보는 순간 우리 사전에는 이 두 단어를 빼기로 했다. 그 뺀 단어가 이겁니다. 시작! 오, 발음 좋다. 다시 시작! cannot. 이 단어를 빼기로 했다. 또 하나. 시작! impossible. cannot, impossible. 이런 단어를 빼기로 했다. 그 사전 회자도 멋지죠, 그죠? 요거 읽어보세요. 눈으로 시작! 눈으로만. 입으로는 하지 말고. 눈으로 다 읽었어요? 지금 입으로 크게 읽어요. 입으로 시작! 잘했네, 너. 야, 잘했는다. 이거 어떻게 읽어? 나는 못 읽어. 일단 난 치웠어. 중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두뇌는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읽으니까 쑥 다 읽히죠. 말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말들이야. 그죠? 우리 두뇌는 굉장히 이것은
컴퓨터가 정말 따라올 수 없어요. 앞으로 뭐 지능 컴퓨터 뭐 아무리 로봇 나와도 이게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 활용되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 속에 안 된다 한계를 걷는 순간 거기밖에 작동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 제가 또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 두뇌가 누구 두뇌 같아요? 제가 누구 두뇌를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61세는 똑똑한 우리 분들이 많아. 누구 거? 아인슈타인. 그럼 누구라 그랬나? 정약용 그랬나? 하여튼 아인슈타인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아인슈타인의 두뇌가 발표가 됐어요. 연구 결과가. 그것을 제가 공개하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 두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약간 두뇌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났어요. 실제로. 근데 그 차이가 뭔가면은 수학 능력은 탁월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산 능력. 그런데 반대로 언어 능력이 아주 빵이에요. 언어 능력. 이 말이 뭔가면은 합쳐보면은 능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일까? 예. 천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가 뛰어날 뿐이지 나머지는 또 꽝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합쳐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분야를 조금만 신경 써서 발달시키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두뇌는 차이가 없다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두뇌는 차이가 없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머리가 나쁜 우리 병사들 있나 없지? 없지? 네. 있어 없어? 머리 나쁘다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우리 분들 아시겠죠? IQ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숫자는. IQ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옛날 처음 나왔을 때 그 방법이 IQ의 방법이었어요. 그것까지 안 돼요. IQ, EQ 막 나오죠? 나중에 SQ까지. 그러니까 IQ는 기본적인 처음에 나왔을 때 머리를 뭐 좋으나 나보나 따질 때 하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걸 보세요. 이 지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주로 어디를 또 많이 갔는가 하면 쭈리히가 어딘지 알아요 혹시? 스위스. 쭈리히 가면은 쭈리히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6년마다 세계 민족의 평균 IQ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입니다. 비록 몇 년 전에 데이터지만 이미 이거 떴죠. 인터넷에 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보면 대단히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색깔을 보면은 노란 색깔이 가장 IQ가 높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극동 지역 머리가 좋아요 사실은. 우리 일본, 중국 애들도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최상 IQ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05. 이것이 물론 맞아요. 여기에 기입되지 않는 IQ 하나가 있어요. 106이 있어요. 106. 혹시 어디겠어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106입니다. 홍콩이 106이 돼요. 홍콩. 근데 홍콩은 중국이에요. 중국 합쳐버리면 우리보다 더 나다고 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민족으로 첫 번째 IQ 높은 나라가 실제로 되었어요. 세 번째 연속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진짜 가장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뒤에 누가 있어요? 멋진 누가 있죠? 시작!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웅을 한 명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웅은 살아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시작! 예. 세 번째 천재.
시작.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성공학자들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사실 나온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진 식상한 얘기일지라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 번째 전제 뭐겠어요? 다시 시작!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모두를 감사한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좋아, 사랑해, 미워, 바보, 나쁜 놈, 이 자식, 저 새끼. 그런 순간 식물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확실히 달라집니다. 식물들이요 확실히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육각수 물이 순식간에 나쁜 말 하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제가 물을 한 잔 이렇게 갖고 마셔볼게요. 이 물이 그냥 보통 물이에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거 여러 실험 결과 나오죠. 여기다가요 제가 이 나쁜 놈 시키, 나쁜 놈 시키, 얘를 시켜. 어이! 너 자식이 굽던 소리 나고 죽어버려. 너 임마 왜 나왔어? 내 세상에 나왔어? 이 나쁜 시키. 다 찌그러졌어. 여기 안에 육각수가 다 박살나버렸어. 다 깨졌어. 먹어도 많은 소용없어. 이거 오주막해서 나오지. 어? 그런데 그 순간에 야 물아 고맙다. 사랑해. 고마워. 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최고다. 고마워. 살아났어. 진짜 살아납니다. 마실게요. 이 사람은 맛이 확 다르네. 이것이요 실제 일입니다. 실제. 물 한 모금 마실 때,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조금 점심시간인데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먹으세요. 이해됩니까? 예. 밥 한 톨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고 말로도 가능하면 뱉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사는 거, 먹고 자고 움직이고 모든 것에 감사와 긍정을 가지면요 그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다 달라져요. 실제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학자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 말을 가장 기뻐한대요. 물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주문에 A 채널인가 나왔죠? 밥인데 막 좋은 말 해줄 때는 밥이 이 곰팡이에 쓸더라도 좋은 곰팡이로 이렇게 변해요. 근데 나쁜 말 한 밥은 똑같은 밥인데 시커멓게 아주 냄새 고약한 것으로 썩어버려요. 신기하다는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좋은 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I can do it. 긍정의 말 하는 거하고 I can do it. 긍정의 말 하는 거하고 보세요. I can 할 수 없다. I cannot do it.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 납니다. 요 말 아까 조금 다르지만 큰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면 그것이 또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할 수 없어 하면 그것이 또 안 되는 방향 변해버려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세 가지를 종합할게요. 우선 영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I can do it. 첫 번째 전제 시작!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꼭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군생활 하면서 나는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것이야!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런 말 절대 안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시작! 늘 감사하세요. 우리 상급 윗분 감사하고 우리 사단장님 감사하고 연대장님 감사하고 연대장님 감사하고 내 전후 감사하고 내 후임도 감사하고 아시겠죠? 네. 늘 감사하세요. 그래 큰 사람이 됩니다.
바짝 사는 인생을 그냥 살지 마세요. 5대왕 6대조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 바래요. 시시하게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꿈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꿈속에 한 번쯤 날아봤죠? 꿈속에 꿈이 참 좋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쫙 날아가. 그것이 꿈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 영화 봤죠, 이 영화? 환상적이죠. 이 제목이 뭐예요? 이 영화 제목이? 겨울 왕국. 참 멋졌죠. 이런 환상적인 것이 사실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요. 보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인과 법칙이 있고 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꿈의 법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인과 법칙은 처음부터 계속 해나가서 꿈을 이루는 거예요. 원형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꿈의 법칙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원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꾸로. 이해됩니까?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 인과 법칙의 사람은 계속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의 법칙의 사람은 이미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됐다.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그 과정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유식한 공부 하나 합시다. 손자병법에 제4군형편에 중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읽을 우리 간부들 빼놓고 우리 병사가 있나? 간부들도 시키면 딱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면상 내가 빼놓고 우리 병사들이 이 한문을 읽고 해석하는 병사 있으면 정말 내가 아주 크게 칭찬하고 이번에 나오는 책을 한번 내가 사인해서 이 부대표를 보내서 전달시킬 테니까. 첫 번째 문장 뭐 있나? 손 딱 들고 해봐. 어휴 나봐. 이야 우선 박수부터 쳐. 박수부터. (179연대 1대대) 상병 박주입니다. 여기서 인과 법칙은 패병은 먼저 전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꿈의 법칙에서는 승리하는 병사는 먼저 승리한 다음에 전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지희 그럼 합격. 내가 박지희한테 책을 보내줘. 알았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 간부한테 시켜서 큰일 날 뻔했다. 쪽팔릴 뻔했다.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패병, 늘 지는 사람의 싸움은 덮어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무조건 싸워요. 무조건 싸우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까워서 승리를 찾으려 해요. 이것이 인과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 모양이. 그러나 꿈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선성이후구조. 이겨놓고 싸움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은 성병, 선성, 이후구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림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금방 알겠죠? 시작!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꿈의 법칙은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법칙을 꿈의 법칙이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도 위대하게 10배, 100배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군생활도 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잠깐 하고 제가 한 10분을 쉬게 만들고 나머지 한 20분 동안 마무리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에스코! 꿈의 법칙 에스코인데 에스코가 뭔가를 잠시 봐야 돼요.
ask라는 것은요, ask. 구하라. 꿈을 구하는 거야. 꿈이 지금 없어. 여러분 지금 꿈을 조금에다 발표를 조금 시킬 건데, 꿈을 얘기하면 꿈을 잘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꿈을 우선 구하는 거야. 그리고 seek. 꿈을 구했으면은 꿈만 있어서는 안 돼.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 이것에서 우리 실패해요. 꿈만 있다고. 방법을 우리가 못 찾아. 방법을 찾는 것을 seek라고 해요. seek. 마지막 K는 not. 방법이 나왔으면 방법대로 실행하는 실행. 즉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것은 꿈, 방법, 실행이 갖춘 완벽한 삼일체 구조입니다. 완벽한 삼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책을 혹시 기억나나요? 이 책.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우리들 다 한 권씩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중국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요. 보니까, 론다 본이라는 여자가 오스트랄리안 여자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어요. 그 바람에 3억 권이 나갔어요. 3억 권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후에 구했던 한국판을 보니까 198세. 우리 젊은 애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 6억 명에게 영향을 줬다고 나와요. 6억 명에게. 이 책이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 이 책을 잘 보면요. 내가 생각을 하면은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책. 우주가. 이거 아시죠? 내가 생각을 하면은 자석이 되어서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게 비밀이란다. 비밀. 시크릿. 그게. 여기는요, 무슨 함정이 있어요. 꿈에만 치우친 편협된 이론입니다.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따라가면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요, 많은 숫자 자살했습니다. 자살. 이런 잘 알아야 돼요. 책 한 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잘못된 책 한 권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따라서 생각만 했던 청년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꿈만 꾸다가 좌절해서 자살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했습니다. 이 심각성을 이해하나요, 여러분? 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실행이 답이다. 실행력. 또 반대로 많은 책들이 실행을 강조해요. 실행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꿈은 필요해요. 실행도 필요해요. 중간에 하나 빠졌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머리는 있어요. 실행하는 다리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몸통이 없어요. 몸통. 그죠? 이걸 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추지 ask, seek, 나크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지 ask. 이해되시나요? 이 구조가? 네. 꿈을 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방법이 나왔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즉시 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에스크의 법칙. 이 사람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 10년 전에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때 한번 초청해서 강연하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 그때 받았던 강연료가 얼마인가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2시간 더 들었는데 강연료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양반이 1시간을 강연했는데 강연료 그 당시에 8억 원.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8억 원을 줬어요. 8억 원.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그만큼 1시간의 강연이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8억 원을 줄 만큼. 그 비밀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8억어치의 강연의 그 핵심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시작! 시작! 이 공교롭게도 에스크에 올려 만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1시간에 8억 원을 받는 그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끝났어요. 자, 구하라. 뭐를 구하고? 꿈을 구하는데 왜 꿈이 중요하냐? 보세요. 꿈이. 방향을 잡아요. 여러분 꿈이 지금 없으면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봤죠? 비행기? 대답이 시원찮아.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제일 멀리 비행기 탄 우리 친구 누구야? 제일 멀리까지 비행기 타본 친구 없나? 경주? 저는 알래스카까지 갔다 왔어요. 알래스카까지. 앵크리지까지. 강의 초청받아서. 자, 비행기를 타면요. 저 지금 뉴욕 가는 거예요. 뉴욕 가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그 기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계기로 자동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가는 도중에 거의 98% 정도가 그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계속. 이해됩니까? 그에 대해서 벗어나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목표를 딱 찍은 그 장소로 결국 거기서 딱 도착한다. 중간 과정을 보면요. 불안하대요. 자기들도 기장들도 자꾸 벗어나니까 계속 벗어나니까.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면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상황이. 그만큼 목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도 그런 거예요. 꿈을 가지고 가는 데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참 대단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봤나요? 이 사람 이름? 별위의 이름 봐요. 뭐라고 적혔나? 시작. 크게 좋아하지 말고 존 고다드. 참 말이 참 어려워 사실은. 존 고다드. 완전히 영어 발음하면 존 고다드. 이건 참 말이 어렵죠? 우리말하면 존 고다드. 존 고다드가 자, 이 사람의 생애에 127개의 꿈을 적었어요. 버킷 리스트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실은 그 후에 이 사람은 1924년생입니다. 나이는 많이 됐지만 기가 막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적은 꿈을 보십시다. 다 읽어서 나온 거 보세요. 눈으로만. 탐험할 장소, 원시문화 답사, 별표한 것은 다 한 거예요. 또 뭐 등반할 산, 별표한 것 다 한 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배워야 할 것, 사진 촬영, 보면 로데시아의 빅토리아 폭포에서는 이 과정에서 존 고다드는 아프리카 흑 멧돼지에게 쫓기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수중 탐험, 여행할 장소, 수영해볼 장소, 해낼 일, 엄청 많아. 독사에서 독배내기.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다가 등에 마름모 무리가 있는 뱀에게 물렸어. 저기저기로 이런 거. 또 달려해. 신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마지막 127번째가 21세기에 살아볼 것. 그런데 또 보세요. 달여행은 1980년에 우주 비행사기에서 달나라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현재 91세. 결국 21세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러나 다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못 꿀 이유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야,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한 분인데 이 사람 한 말이 참 괜찮아요.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만 남게 된다. 시작!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아직 나이가 괜찮은데 나이 괜찮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쯤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져야 될 결론은 사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이 말이 참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가슴을 뛰게 할 것.
내 가슴에 벌렁벌렁 뛰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에 살 이유가 없죠? 예. 군생활 한다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야 가라 시간 가라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거는 확실하게 하고 꿈을 가지고 군생활도 멋지게 하고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단장님처럼 멋진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일을 생각해요. 첫째,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느냐. 첫째, 시작! 여러분 조금 이따 이런 꿈을 적게 만들 거예요. 잠깐 좀 이따 휴식하다가 꿈을 적게 만듭니다. 지금 생각하세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꿈을 좀 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딴 것보다도 그 기준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찾아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시작!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 꿈을 이뤘을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람 알죠? 최성봉이 TV 나가도 난리 났죠? 참 불쌍했어요. 불쌍해. 조폭한테 걸려가지고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하다가 겨우 살아남고 고아라 태어나가지고 정말 못 견디는 일을 당하면서 결국은 자살 직전에 찾았어요. 노래를 찾았어요. 노래의 희망을 찾았어요. 그게 꿈을 가졌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요 말이에요. 시작! 지금 24살밖에 안 됐어요. 24살밖에. 이 그림은 2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일치되는 날을 보는 거예요. 먼저 지나갈게요. 요거 이렇게 시작! 네. 요건 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기가 여러분 좀 그러니까 한 20분까지 좀 쉬시다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쉬는 시간에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을 수 있는 꿈을 지금 정리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딱 20분부터 마지막 한 토막하고 끝냅니다. 자, 지금부터 쉬면서 내가 꿈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세요. 간단하게 한 줄도 좋아요. 그거를 준비를 하세요. 앞에 그 사진을 잘 봐요. 사진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싶죠? 네. 혹시 해본 우리 친구들 있나? 어? 없어? 이렇게 해본 사람 없어? 없어? 아무도 없나 정말? 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어? 돈이 없어. 이제 앞으로 돈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이제 앞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꼽자. 나는 돈이 많습니다. 말대로 된다고. 말대로. 절대로 나는 없다. 가난하다. 할 수 없어. 말하지 마. 진짜야. 진짜. 여러분 앞으로 언어를 갖고 언어를 버릇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군생을 하면서도 절대로 앞으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 약속합니까? 예. 약속하면 지켜야죠. 그지? 예. 지켜야죠.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 대한민국이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이 건전하고 꿈을 가지고 위대하게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왜 없겠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저 높은 창공에서 2만 피트인가 큰 높이 올라가서 바람이 실감 안 나나?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보면은 어딜 것 같아요? 두바이. 환상적인. 저 장면 생각해봐. 가슴이 뛰지 않나? 여러분도 앞으로 언젠가는 저 장소에서 저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해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란가? 아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아까 존, 누구라고? 존? 고다드. 우리말로 존 고다드. 존 고다드가 다 했단 말이에요.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1924년에 난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갔다 왔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두바이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이거 꿈꾸라고. 나중에 인증샷에서 교수님에게 보내 안 보내? 어? 약속해? 네. 저기서 인증샷 다 찍어준다고 저렇게 찍어줘서 교수님한테 무조건 나중에 아빠 5년에서 10년이건 이거 버린다고 약속해야 돼. 한번 멋지게 도전해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인생을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멋지게 째짜게 살지 말고. 멋지지 않습니까? 왼쪽에 저 청년이 누가 닮았지 않아요? 누가 닮은 것 같아? 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지금 아들이 하나 있고 머스마가 하나 있어요. 아들 둘밖에 없어. 딸이 그렇게 내가 원했는 딸이 안 나왔어. 이 머스마야, 보기만 징그럽다. 지금도 딸 있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딸이 그렇게 이쁜데 머스마만 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 남겨놓고 둘 다 미국에서 사실 공부를 다 했어요. 15년 이상을. 큰애는 또 뜻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목사님인데요. 8월에. 그래서 미국 LA 지금 있고 결혼해서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 부모는 LA에서 목회 준비하고 있고 둘째가 또 공부 끝내고 와서 삼성 엔지니어링 와서 두바이로 파견 나갔어요. 3년째. 그래서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 왜? 어느 날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걱정할까 싶어서 안 보내줬어요. 그저께 보낸 사진이 이렇게 사실은. 지 엄마가 알면 난리 나잖아, 솔직히, 그죠? 그래, 이놈이 갑자기 각도이지, 각도. 뿅! 들어오는데 새벽에 지 엄마가 보더니, 여보! 그런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아이, 여보, 걱정하지 말고 결론을 보자, 결론. 마지막 사진이 요거요. 무사 안착.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네. 이 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요. 아빠, 제가 두바이 하늘 제일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웃긴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웃긴다고. 그러나 이게 신임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정령품이 지금 와서 될까? 아닙니다. 정말 꿈의 법칙에 따라서 된다고 믿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언제가 두드리냐? 될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해되죠? 두드리는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될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에스크를 넣어주십시오. 에스크는 구하다는 뜻도 있고 질문하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에스크는 영어 자체가
계속 구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돼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군생활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위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높이면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꿈단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는 기가 막힌 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가 막힌 거. 이것이 뭐냐면은 꿈의 달걀이라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요, 섰죠? 달걀을 씁니다. 오뚜기 달걀, 오뚜기 달걀.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우리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인류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콜럼버스는 달걀을 깨어서 세움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달걀이죠. 이건 최초로 꿈을 머릿속에만 있는 꿈을 그렇게 날아가요. 생각이 안 나요. 꿈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왜?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니까. 그래 그 꿈을 최초로 적어서 안에 넣었기 때문에 꿈을 만족스럽게 만들었다. 이해됩니까? 세계 최초로 만지는 꿈을 만들었다는 데서 어떤 분은 이거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제 책에 그것이 나와요. 그 얘기가. 자, 잘 보세요. 꿈을 이룬다니까 꿈달이라니까 꿈달. 자,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 제가 들으고 싶은데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하세요.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요. 부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다니면서 이걸 계속 강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수익이 남아요. 수익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육군 훈련소에 여러분 후배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네.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은 청년이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혁명교육대입니다. 육군 훈련소.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후임들이 올 때 이걸 제가 강의해주고 다 나눠줄게요. 그래서 꿈을 넣고 군생활도 열심히 하고 평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대한민국을 살 수 있어요. 저 꿈은 그거예요. 오늘은 사실 다 나눠줄 수 없고 이등병 손들어봐. 이등병. 바로 우리 본부장님 이등병에게 제가 선물할게요. 선물. 손들고 있어. 이등병만. 받은 이등병 손들이고 이등병 아닌 게 손들면 안 돼. 우리 사단장님 하나 드리고, 사단장님. 하나 드리고, 우리 또 김호 반장님 하나 드리고, 김호 대장님 하나 드리고, 나를 초청한 분이야. 뒤에 있는 분이 이장님. 받은 손 내리고. 저 끝에 드려. 저 끝에 있는 끝에. 받은 손 내리고. 네, 네.
몇 개 남았나? 어? 8개? 아, 그러면 연대장님 하나 드려, 연대장님 하나씩 주세요. 알았어. 연대장님 하나, 내가 계산이 되니까. 연대장님 하나씩. 그리고 우리 여군들이 있지, 여군 손 들어봐, 여군 손 들어. 여군에게 하나씩 선물해. 여군도 수고하니까. 하나씩 선물해. 나머지는 킵에. 그거 하나 갖고 있어. 자, 주모.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여건이 되면은 별도로 구하세요. 이거는 다 들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별도로 구하면은 연락하면은 별도로 다 해줄 거예요.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꿈의 달걀을 여기다가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을 드림 홀이라고 해요. 드림 홀. 꿈의 구멍이 드림 홀.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꿈을 적는데 그 일생의 꿈도 있을 수 있고 당장에 필요한 꿈도 있어요. 그죠? 꿈이라는 것이 꼭 일생의 꿈은 꿈이 아니고 당장에 필요한 이런 것도 전쟁하기 위해서 꼭 건강하게 전쟁하기 그것도 꿈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우선 자기가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 적었어요. 받은 사람은 쪽지 갖고 오라 그랬는데 없는 사람 빌려줘. 없다가 안 빌려주지 말고 빌려줘. 이등병이 다 빌려줘. 이등병 빌려줘. 조그만 쪽지 있잖아. 이거 떼줘. 한 쪽지 이거. 서포테이지 같은 거 있잖아. 떼가지고. 그래서 아까 생각하라 그랬지? 여러분 꿈을 지금부터 적어. 아예 포스트잇에 좋아. 조그만 거. 여러분의 꿈을 우선 적어. 지금 적어. 그리고 달걀이 없는 우리 전우들은 그냥 자기 꿈을 적어. 달걀 없이도 관계없죠. 우선 자기 꿈을 오늘 적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군생활을 어떻게 하겠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가장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한 줄의 꿈을 적어. 꿈 언어할 필요 없지. 자기가 적어봐요. 자기가. 적는 시간 1분 조용히 적어. 생각하면서 적어요. 아까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적었나? 적었으면은 이제는 달걀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만 똘똘 말아가지고 드림폴에 넣기 전에 내 꿈이 뭔가를 휴대폰이나 딴 데 적어놔. 나중에 자꾸 쌓이다 보면 잊어버린다고. 휴대폰에 딱 찍어서 꿈이 뭔가를 확인하고 말아서 넣어라. 휴대폰 없는 친구들은 그냥 딴 데다 하나 적어놓고. 넣었나? 자, 다시 들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중요한 의미를 다시 설명할게요. 내 꿈을 넣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만 잘 되면 안 돼. 앞으로 내가 도와줄 전우, 내가 도와줄 사회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꿈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속에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꿈도 소중하고 내가 도와줄 친구가 있어, 내가 도와줄 전우가 있어. 그 사람에게 앞으로 지금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찾아가서 너 꿈이 뭐냐? 꿈이 없다. 그럼 꿈을 지금부터 생각해라. 꿈을 만들어서 적어서 같이 넣어. 그럼 이 속에는 몇 명의 꿈이 있어? 2명의 꿈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사회가 살려면, 우리 나라가 살려면, 우리 인류가 살려면 이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나만 잘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 이제는 같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Dream Together라는 글을 써놨다고. 꿈을 함께. 자, 그리고 잘 봐요. 앞에 이 사람이 스타워스를 만들었던 유명한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맞지요? 예. 좋은 얘기입니다. 또 이 책을 보면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은 돕는 과정에서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성공한다는 그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 말이니까 내가 도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도우는 거예요. 앞으로 구생활하면서도 혼자 잘 되고 혼자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우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이 고민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사고 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사고 날 이유도 없고 같이 도울 때 가능하다. 그리고 잘 봐요. 자, 저 꿈을 적었죠? 이거 기입하고 난 뒤에 넣었죠 지금? 자, 이 꿈을 선포하는데 자, 누가 용감한 우리 이등병 2명만 나와. 꿈을 적었던 이들이 나와. 뛰어나. 3명 나와. 나와. 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 시간. 나와. 용감한 우리 이등병 아주 멋지다. 한 명씩 나는 어떤 꿈을 넣었는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수색대 이병 김준호입니다. 제 꿈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전역하기입니다. 그리고 몸 많이 다지고 젊은 나이에 CEO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집도 사고 펜션도 가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병연대 이병 문세일입니다. 제가 꿈을 쓴 건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건강하게 잘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병연대 3월대대 이병 진영입니다. 제 꿈은 스킨스쿠버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유명해지겠습니다. 포병연대 3월대대 이병 유명규입니다.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것이고 꼭 열심히 해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꿈을 발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푸른 글씨 있죠? 푸른 글씨. 다 같이 시작! 박수! 그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알겠니? 지금 발표한 그 꿈은 꿈의 법칙에 따라서 이미 건강하고 멋지게 전역하고 또 앞으로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청년들에게 박수!
그것은 늘 가지고 다니세요. 늘 가지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 만지고 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나온 중요한 자기개발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인데 3%의 사람들만이 학생들만이 구체적인 꿈을 적어서 다닌다. 그래서 22년 후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10배 이상의 수입의 차이가 있어요. 10배 이상. 그리고 인간관계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어요. 3%의 적었던 학생들의 그런 그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는 것은 기본이고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연한 차이다. 그래야 그래요. 적는 것은 기본이고 이건 늘 보고 만진다는 것은 획기적인 기적의 꿈에 달견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만지면 나오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늘 만지고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자 이분이 오리진이 되는 유명한 책이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콜럼버스도 카네기도 스티븐 코비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진짜 오리진이라는 말을 해줬어요. 영화 테이크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목마가 나오는데 이 형사부장이 늘 앉으면 이거 꺼내놔요. 이렇게. 그리고 호주를 넣고 다녀요. 그리고 늘 매일 매송 만져요. 결국은 그 어려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만지고 다녀요. 다음 꿈을 위해서. 이해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내부실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철모 옆에 놔두라. 늘 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게 정리하겠다. 멋지게 군생활 하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난 앞으로 뭐가 되겠다.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 앞으로 전쟁하고 스키 강사 된다 그랬나? 하여튼 그거 된다는 꿈을 잃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이걸 보니까, 그죠? 이걸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요건 자석이에요, 자석, 이게. 그래서 특이한 발상을 제가 하는 건데 사실은 옆으로 잘 안 붙더라고, 약해서. 근데 거꾸로 딱 붙어, 거꾸로. 관물대에 탁 붙여놔, 이렇게. 멋지죠, 그죠? 지휘관들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놓고 우리 부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이런 시키더니 다 내 자식 같은 놈들이 군주를 정말 잘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죠, 사단은. 그렇죠? 사단은 연수되면 여러분 다 자식들보다 더 아래 자식입니다. 내 막내가 31살인데 사단은 내 나이가 거의 같다고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식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군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나가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마음으로 꿈을 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놔둘 거 아니에요? 놔둘 거죠? 이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군대가 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꿈을 갖게 하는 꿈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위대한 꿈을 전 세계에 나가면서 앞에 적어놨던 30억 인구에게 이걸 쥐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박수 치지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도 꿈의 생명을 일으키고 있고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같이 나중에 pension만 되겠다 하는 사람 들고 내 꿈이 이루어질 때 이거 마지막 줄게 눈동자가 없어지는 거죠.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점을 찍어. 이 화려한 점정이 아니라 화란 점정. 화란 점정. 아시겠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다. 그럼 오른쪽에 똑 점을 찍어. 완성된 꿈이 됩니다. 비로소.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하냐? 이게 모아나 하나씩. 책상들이나 어디 계속 모아서 내 평생에, 일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작은 꿈이지만 계속 이루어질 때 일생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못하지 하나도 없어. 12월 21일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2월 21일을 꿈의 날로 선포했어요. 드림데이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이 날은 꿈의 페스티벌을 열어 1년의 꿈을 12월 21일 날 결산. 내년의 꿈을 다시 적어.
그럼 매월 21일은 꿈의 날로 정해서 한 달의 꿈을 정리해. 이해되죠? 매일 12시 21분은 밥 먹는 시간이야. 점심시간. 꺼내놔. 앞에 꺼내놔. 식탁 위에. 밥 먹으면서 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내무실에서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20일에 비밀이 있어요. 11일은 한 개의 달걀에 두 명의 꿈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자 21일이라는 것은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되는 시기가 21일이에요. 그리고 21일의 법칙이 있어. 좋은 생각이 습관화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뇌관에서 21일이 필요해요.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21일만 되면 습관화돼요. 꿈을 계속 맞추고 얘기하면 완전히 내 몸에 익어버려요. 12월 21일은 그렇게 준비한다. 크게 시작! 시작! 자, 이제 마지막 약속하고 끝냅시다. 저 약속합니다. 전제 조건 세 가지 기억해요? 예. 여러분 절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내 속에 한계를 걷지 말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말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약속 하나 있죠. 두바이 상공에서 뛰어내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인증샷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내주기로 했죠? 그런 원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도 없다는 얘기. 자기를 맞추고 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군생활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짧은 군생활은 금방 지나가요. 이 기간을 멋지게 보내고 우선 사고 나지 말고 사고 내지도 말고 전우를 사랑하고 상급자를 존경하고 멋지게 60선 사랑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당근 꿈처럼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약속은 좀 어려운 약속인데 그렇게 해야 돼. 사고 안 나겠다 약속! 손들어. 사고 안 나겠다 약속! 군에서 안 죽겠다 약속! 위대한 군생을 하겠다 약속!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 약속! 손 내리세요. 박수!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침에 고맙습니다. 안녕.